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변수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다가도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와 같은 다변수 함수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Rn 공간상에서 한 점을 지나면서 방향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방향으로의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임의의 방향을 다 이제 명시할 때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표시하거든요. 또는 직선 또는 방향 벡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점 X스타를 지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Rn 공간으로 처음부터 확대하지 말고요. 여기 지금 Rn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R2 평면상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R2가 있습니다. 평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X스타라는 점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 점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적당한 요 H는 방향 벡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라는 벡터를 생각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 X스타를 통과하면서 이 노란색 벡터와 평행한 직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벡터를 표시할 때 우리는 자, 이제 요 H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H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인 점들은 보다시피 자, H 벡터를 길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함으로써 요 위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X 벡터, 임의의 점 X라고 한다면은 얘를 표시하는 방법은 얘를 좀 더 길게 늘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늘려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적당한 스칼라를 T라 표시한 거예요. T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만약에 1보다 크면 확대를 뜻하고요. T가 0과 1 사이였으면 축소를 뜻하고 T가 음수라면 방향이 반대를 나타내게 돼요. 반대 방향을 나타내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T를 임의대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네요. 이 X를 표시하는 방법은 자,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1로 가는 벡터가 결국은 X 스타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 X 벡터예요. 자, 이제 이 X 벡터 그냥 X라 쓰겠습니다. X 벡터는 여기가 이제 X 스타 벡터예요. X 스타 벡터에다가 벡터야 덧셈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 벡터에다 이 벡터를 더한 게 이 벡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 벡터는 X 스타에다가 T H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R2상에서 이렇게 한 점 X 스타를 지나고 이 H가 이제 방향 벡터라고 불려지는 벡터예요. 디렉션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디렉션 벡터를 이용해서 X 스타에다가 TH를 더해서 이제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임의 벡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직선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이런 직선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 이해됐다면 매개 방정식 표현은 뭘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아, 이거는 좌표를 표시한 것 뿐입니다. 여기에 얘를 x1 성분, x2 성분이라 할게요. 여기가 x1 축이고 여기가 x2 축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x2라는 것은 x 스타라는 것은 x1 스타 여기다 표시할까요? 얘를 x1 스타 그리고 x2 스타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h라는 벡터의 성분은 제1 성분이 h1, 제2 성분이 h2라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를 전부 다 성분으로 바꿔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벡터를 성분으로 바꿔서 표시한다면 이 벡터 방정식 표현에서 x 벡터의 제1 성분은 x1, x2,
벡터의 성분을 이제 순서쌍처럼 표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 벡터의 성분 표시하는 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선형대수편에서. 자, 그리고 X 스타. 이거는 X1 스타, X2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T, H1, H2예요. 자, 벡터의 스칼라 배와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요. X1은 X1 스타 플러스 TH1이고 X2는 X2 스타 TH2 이와 같이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직선의 매개방정식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X1 스타를 넘기고 X2 스타를 넘기고요. H1과 H2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제로는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넘기고 나눠버리면 우변에 T만 남아요. 그래서 넘기고 얘로 나눈 거죠. H1로 나눴습니다. X1-X1 스타. 마찬가지로 넘기고 H2로 나누면 이게 T만 남는 거거든요. 우변에. 이 비례식이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X2-X2 스타 그리고 H2 이렇게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요 비례상수니까 그냥 소거시키고 자, 이렇게 돼요.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례식을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비례식을 정돈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H2를 이쪽으로 곱해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을 먼저 쓸게요. X2-X2 스타. H2를 곱하니까 H1분의 H2 X1-X1 스타예요.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그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XY를 써서 표시한다면 Y-Y0 이퀄, 그 다음에 이건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보통 M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X-X1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 있는 직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비례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평면에 있을 때는 직선을 비례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지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기울기를 나타내요. 기울기.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는 점의 좌표. 기울기 지나는 점의 좌표. 그래서 평면상의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Rn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즉 R2상에는 성분이 2개만 있었는데 이제 Rn 공간상에서는 성분이 N개예요. X1, X2, X3 쭉 가서 XN이라면 마찬가지로 X1 스타, X2 스타 쭉 XN 스타, 그 다음에 T, H1, H2 이렇게 해서 쭉 표시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성분을 좀 더 늘리면서 Rn 공간으로 이 직선에 대한 매개방정식 표현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확대하면 Rn 공간상의 직선의 매개방정식 표현과 비례식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R3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R2에 그렸던 이 그림을 R3로 확대했을 때도 같은 논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H라고 표시했던 것을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D벡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얘가 바로 방향 벡터입니다. 여기서는 X스타로 표시했던 것을 여기는 X1 제로, X2 제로, X3 제로로 표시한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벡터 방정식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매개 방정식도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2에서 설명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R3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벡터니까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할게요. X 그리고 X 스타 플러스 T.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D 벡터로 되어 있잖아요. D 벡터. 그냥 D 벡터 이렇게 씁시다. 여기. 그리고 여기선 제로로 표시했으니까 스타라 쓰지 말고 제로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X0는 얘를 말한다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D 벡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요 벡터를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성분은 X1, X2, X3, 여기는 X1 제로, X2 제로,
x3 제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d 벡터의 성분은 a, b, c예요. 자, 그래서 우변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x1 제로 플러스 t, a가 되고 x2 제로 플러스 t, b가 될 것이고 x3 제로 플러스 t, c가 되죠. 자, 벡터의 상등 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개 방정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1은 제일 성분은 제일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제2 성분, 제3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A, B, C가 편의상 뭐 이 세 개가 모두 0이 되면은 방향을 나타낼 수 없어서 원래 이 방향 벡터는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로 벡터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 벡터가 아니면 되는데요. 그 말은 곧 예를 들어서 얘가 0, 0, 1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 기호 표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 세 개가 다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고 나눠 버릴게요.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직선의 보다시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개 방정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례식, 여기서처럼 비례식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넘기고 나누고 넘기고 나누고 그러면은 a분의 x1-x1 제로 b분의 y1-y1 제로 c분의 z-z x1, x2, x3인데 y로 표현을 잘못했군요. x2-x2 제로 x3-x3 제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비례상수 t는 보통 생략하고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직선에 요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칭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대칭 방정식 표현, 그냥 줄여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직선의 매개 방정식 표현, 직선의 벡터 방정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R2인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지만 R3 이상부터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A, B, C가 동시에 0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0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얘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에요. 그 요 두 개는 비례식을 써요. 하지만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면 그냥 x1이 x1 제로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무심코 여기다 0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두 개만 비례식이 있으니까 두 개만 씁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만약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0이고 나머지 두 개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써요. 그럼 만약에 A, B가 동시에 0이고 C가 0이 아니면 어떻게 써요? 그러면 A가 0이면 그냥 X는 X1 그리고 여기 0이면 X1은 X1 제로, X2는 X2 제로로 써요. 얘가 0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가 있을 때는 비례관계를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이 T가 임의의 실수니까 그때는 뭐라 쓰면 되냐면 X는 X1 제로, X2는 X2 제로, X3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어느 하나가 0이 아니고 나머지 두 개가 0일 때는 그냥 X1은 X1 제로, X2는 X2 제로, X3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고 하나만 0이고 두 개가 0이 아니면 두 개는 비례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충분히 응용할 수 있죠. 우리 책에는 이제 이것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R2뿐만 아니라 R3 더 나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Rn 공간으로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목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오목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한 점 x 스타라는 점에서 극대를 갖게 되면은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필요 조건들을 얻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아이디어를 1변수 함수가 아니라 n변수 함수로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똑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벡터를 n변수로 확대를 했어요.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입니다. Rn 공간상에서 정의되는 어떤 Rn의 부분집합 안에서 정의되는 벡터가 x예요. 자, 요 안에 이제 x 벡터 있었던 거죠. 이 x가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연속이고 1차, 2차 편도함수, 연속인
1개 편도함수하고 2개 편도함수들이 다 연속이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한 함수가 이 x스타라는 점, 이 집합 안에 속하는 한 점 x스타라는 점에서 극대가 된다면,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벡터가 제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모든 이제 n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f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한 것도 0,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한 것도 0, 더 나가서 이제 여기가 n 변수까지 편입을 한 것도 0,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라디언트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죠. 델 f가 제로로 바뀌었습니다. 앞서는 f 프라임 x 스타가 0이다라는, 자, 이제 1차 필요 조건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이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한 것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0이다라는 말로 바뀌거든요. 이것이 1차 필요 조건이고요. 자, 2차 필요 조건은 앞서 f2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래도 n변수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로 부동호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던 이 헤시안 행렬이에요. 헤시안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여기서 헤시안은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그 2개 편도함수들을 성분으로 갖는 2개 편도함수 F11, F12 이렇게 되는 헤시안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형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부동호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자, 이제 극대가 된다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앞서 증명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이제 1변수 함 쓸 때는 f 프라임, f2 프라임으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n변수 함 쓸 때는 여기가 그라디언트 벡터로, 여기는 이제 2차 형식을 나타내는 그 헤시안 행렬 형태로 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이용한다면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좀 더 넘겨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 보면 이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양 이렇게 되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집어넣으면 돼요. 바로 이렇게 선도주 소행렬식의 부호를 따져가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얘를 직접 다 구해도 되고, 얘를 직접 다 구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직접 다 구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도주 소행렬식의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 동치가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1차 필요 조건, 자, 얘를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2차 필요 조건도 우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가 Rn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증명을 Rn 공간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변수 함수 R3상에서 이변수 함수를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극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목함수인 경우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목함수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 또는 이렇게 종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X스타라는 벡터에서, 자, 여기가 바로 X스타라는 벡터예요. 자, X스타라는 벡터에서 분명히 극대를 갖죠. 그림사로 보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X스타라는 점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조금 전에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얘를 위의 살을 들여다봐요. 여기가 X1, X2, X3라 했을 때,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가 되는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X스타라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방향 벡터를 생각합니다. 방향 벡터를 H라는 벡터를 생각했을 때, 자, X스타를 지나면서 방향 H 방향으로, H는 사실 임의대로 주어지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이쪽을 향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이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이 파란색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파란색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X벡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X벡터는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X벡터는 X 스타 플러스 TH.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위에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이 직선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t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 전체를 나타낼 때는요. 이 h는 그냥 보다시피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벡터고 x 스타는 우리가 이렇게 R2상의 어떤 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요 x 스타를 품고 있는 적당한 근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이버우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X 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입실은 네이버우드예요. 자, 위에서 아래를 들여다보면 중심이 X 스타이고 여기서 분단을 볼게요. 자, 반지름이 입실론으로 주어지는 이 원판 내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X 스타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입실론으로 주어지는 원판을 위에서 아래를 들여다봤을 때 이 원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원판을 생각하고요. 이 원판 안에서 보다시피 이런 파란색 직선을 이제 생각할 때 그게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직선. 근데 여기에서 자, 이 파란색 직선이 있는 벡터는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들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지금 이 직선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그렸지만은 이 직선의 이 원판 내부 안에만 생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 안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서 요 x를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x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 h의 방향은 사실 위에서 볼 때 360도 모든 방향을 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방향 벡터예요. 자,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 한 점에서의 요 함수값이 극대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이 h를 위에서 봤을 때요. h를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 방향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아무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를 평이도 시킬 수 있으니까 x 스타를 중심으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겠군요.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이 x 벡터 여기 있든 간에 이렇게 다 이 입실론 근방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뭘 보일 생각이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 파란색 점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바로 이 노란색 점 있죠. x 스타 노란색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fx 스타 이 값이 파란색 fx보다는 이 입실론 근방에 있는 이 모든 벡터에 대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R3 상에서 있는 벡터를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증면할 때는 증면 자체가 Rn 공간이니까 Rn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은 이런 입실론 근방을 생각합니다. Rn 공간 안에 부분 집합 x 스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는 평면일 때는 원판이 됐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었다면 R3 상에서의 공간이라면 볼이 돼요.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x 스타, 공간상에 있는 x 스타, 반지름은 입실론이 되는 구예요. 구 내부 영역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제 Rn 공간, R3는 이게 구가 되는데요. R4, R5 더 나아가서 Rn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볼이라 얘기를 합니다. 볼. 평면일 때는 디스크, 그리고
공간상에 있을 때는 볼, 그래서 이제 다 통틀어서 다 볼이라 얘기를 해요. 어떤 저자분들은 평면도 그냥 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용어를 통일시켜서 전부 다 볼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 볼 하면은 좀 아무래도 평면인데 왜 볼이라 말하지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저자분들은 평면상일 때는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시론 네이버우드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평면일 때는 디스크 원판이라 생각하고요. R3 이상이 되는 모든 Rn 공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볼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볼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X 스타가 되고 반지름은 입신원이 되는 Rn 공간상의 볼을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얘는 이 기호 표기의 의미는 뭐냐면 X 스타가 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속하는 X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속하는 여기 평면상에 그렸던 이걸 본다면 X는 보다시피 원판이잖아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생각합니다. 볼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임의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fx 스타가 극대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극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극대이므로 당연히 fx 볼 안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x 스타에서의 함수값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평면으로 놓고 볼게요. 평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보다시피 이 x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x 스타 더하기 th로 이해할 수 있겠죠? 볼상에서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볼상에서는 한 점 중심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전 방향으로 뻗어 있는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간상에 예를 들어서 그 털실 같은데 이렇게 바느질한 그 바늘 꽂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방향을 전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x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은 다시 써서 표시한다면은 f x 스타 더하기 th,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구성 성분으로 다시 바꿔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은 얘네들은 자, 이제 성분이 이제 Rn 공간이니까 이렇게 되죠. x1 그리고 플러스 x1 스타 플러스 t, 여기도 얘 벡터의 성분은 x1, x2, x3, 얘는 h1, h2, h3라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죠. x2 스타 더하기 th2 이렇게 되고 xn 스타 더하기 thn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도 여기 밑에다 씁시다. 얘네들도 f 요게 바로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벡터로 표시한 걸 그냥 성분을 다 표시한 것 뿐입니다. 벡터의 성분을 하나하나 다 표시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볼 안에 들어있는 요 임의의 벡터 x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은 어차피 볼의 중심이니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 극대가 들어지 막 여러 개가 생기진 않잖아요. 이 x스타는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 h라는 벡터도 정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이 반지름이 입신원이 되는 구면에 아무 방향이나 다 갈 수 있는데 방향이 하나 딱 정해지면은 그게 상수 벡터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h1, h2, hn 얘네들이 모두 다 상수이고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도 모두 다 상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보라색 밑줄처럼 얘는 즉 다시 말해서 fx 스타 더하기 th라는 이 결과는 얘네들이 다 상수라고 가정한다면 이 변수는 t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는 t밖에 없어요. 즉 변수가 t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t가 아주 작은 값이면 여기, 좀 더 큰 값은 여기, 그러나 이 볼을 벗어나진 않는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t가 약간씩 크고 작고 하면서 이게 t만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일 가정합시다. 만일 자, 이제 요 x 스타 요 벡터로 표시할게요. x 스타 플러스 th가 th에서 x 스타와
h가 상수라면, 상수 벡터이면 fx 스타 더하기 th는 t만의 함수예요. t만의 함수예요. 여기까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건 하에서 fx 스타 플러스 th를 우리는 편의상 줄을 세 줄 긋은 거는 좌변을 우변으로 놓겠습니다. 기호 표기를 이렇게 바꿔놓겠다라는 약속을 한, 정의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g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t만의 일변수 함수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t만의 일변수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로 fx 스타는 자연스럽게 잘 보세요. 여기 t가 0이면 이게 되잖아요. t가 0이면 여기서부터 봐도 돼요. t가 0이면 이게 똑같아지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t가 0일 때니까 g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fx 스타가 x 스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극대를 갖는다는 말은 gt가 t 이퀄 0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말과 동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이해할 수 있죠? 결국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이런 제한이 있다면 이 n변수 함수를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극대의수를 판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했었잖아요. 여기 이 정의로부터 일변수 함수일 때는 프라임이 0이 되고 그리고 2'이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식에서 일계도함수 1차 필요 조건을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좀 증명해야 되거든요. 1차 필요 조건. 자, 이제 따라서 자, 얘가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gt가 t 이퀄 0에서 극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g 프라임 t를 먼저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dg dt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dg dt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dg dt 값을 구하는데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을 쓸 생각이거든요. 합성함수 미분법. 원래 g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x 스타 더하기 th가 요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가 제1 성분, 얘가 제2 성분, 제_n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라운드 f, 라운드 x1이라 쓰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라는 의미로 써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변수는 이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번호를 붙일까요? 라운드 기호, 일단 라운드 기호 쓰다가 나중에 번호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바꿔서 써놓을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번호를 붙여놓은 거.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 연쇄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성분이고 변수가 n개가 있는데 각각의 변수가 t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전참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야 되잖아요. 자, 얘를 첫 번째 변수 x1, 두 번째 변수 x2, n번째 변수 xn이라 한다면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x1, 라운드가 아니라 d예요. 일변수 함수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운드로 그냥 쓸게요. 라운드 x1, 라운드 t예요. 라운드 f, 라운드 xn, 라운드 xn, 라운드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그냥 번호를 붙일게요. f1 그리고 x1을 t에 대해서 x1 얘가 x1이고 얘가 x2 얘가 xn이에요. 자, 이제 x1을 t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h1이 나오죠. h1 마찬가지로 라운드 f, 라운드 x2니까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x2, 라운드 t죠. 두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h2예요. 여기도 fn 그리고 h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은 잘 들여다보면 얘네들은 시그마를 써서 표시한다면 i가 1부터 n까지 FIHI예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변수 함수일 때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증명도 다 했잖아요. 일변수 함수일 때는 바로 여기 이제 F 대신에 G로 바꾸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도함수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극대를 가지려면 G'0 T가 X 스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G0와 얘기를 했었으니까 T가 0일 때 극대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T 대신에 0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T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곧, 자, 이 식에서 이 식 자체가 지금 겉보기에 지금 T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자체가 0이면 돼요. i가 1부터 n까지.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h가 상수 벡터예요. 다시 말해서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쪽을 향하든 서쪽을 향하든 간에 공간상에서 볼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방향으로 잡았던 어떤 상수 벡터였거든요. 근데 얘가 항상 0이 나오려면은 그 요 앞에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임의로 잡았으니까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건 보세요. 둘씩 곱해서 더했으니까 이게 내적의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본다면은 얘만 따로 띄어서 본다면은 얘네들은 F1, F2, Fn 벡터 하고 H1, HN 벡터. 이걸 벡터로 표시한다면 이게 H 벡터고요. 얘가 뭘까요?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벡터죠. 델 F 벡터예요. F를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에 대해서 편밀한 걸 성분으로 갖는 벡터니까요. 결과적으로 얘가 이거고 이게 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로 제로 벡터가 아니에요. 임의로 방향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 H는 방향 벡터거든요.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0이 나오려면은 이 델 F가 뭐 이게 모든 HI에 대해서 이거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항상 이 스칼라가 0이 나오려면은 각각의 HI가 0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곧 델 F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델 F가 제로 벡터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변수 함수로 바꿔놓고 조금 전에 증명했던 이 정리를 이용하니까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델 F X 스타 이퀄 제로예요.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일변수 함수로 바꿔놓고 증명하니까 앞에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쉽게 됐습니다. 자, 모든 HI에 대해서 이게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임의로 잡은 거니까요. 이거 스칼라 0이 나오려면 이 앞에 스칼라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스칼라 함수가 0이니까 델 F가 제로 벡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FI가 0 또는 델 F가 제로 벡터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조건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변수 함수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필요 조건은 G2'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G'이 0이 돼야 되고 1차 필요 조건 G'이 0. 그 다음에 2차 필요 조건은 G2'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G2'이 0에서 이거임을 보이지 않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fx 스타가 x 스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일변수 함수가 t = 0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G'이 제로가 돼야 되죠. 앞서 배웠던 것처럼 1차 필요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2차 필요 조건은 그 점에서 2'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임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G'0는 아까 G'을 계산한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제 G'을 계산한 거 요거 스타식이라 놓을게요. 이미 스타식에서 G'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G2'T를 구하려고 합니다. G2'T는 DDT G'T예요. G'이 이거였어요. F1, H1, F2, H2 이렇게 됩니다. 자, 연쇄법칙을 또 적용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합에 관한 것은 각각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연쇄법칙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씁시다. DDT F1 H1 플러스 DDT F2 H2예요.
자, 이제 여기 잘 볼까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 한 번 미분할 때, 자,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1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얘기인데, 얘도 여전히 f 자체가 n변수 함수라면 일반적으로 편도 함수들도 n변수 함수 범위 안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f 대신에, 이거 이제 이미 썼으니까 이걸 활용할게요. f 대신에 f1 이렇게 돼요. f 대신에 f1, f1을 1에 대해서 첨자를 쓰면 1, 1, f1을 여기 이제 f1을 두 번째 변수니까 1, 2, f1은 이렇게 돼요. 요 함수 자체를 아까는 f에다 적용했던 것을 f1에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옆에 h1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거 편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편미분하는데 이거는 h1 상수니까 상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 그러니까 f1 곱하기 t가 여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만 곱하면 돼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건 0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h2가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거 편미분하고 뒤에 것만 곱하면 됩니다. 아, 이거 2가 아니라 n이죠. 이걸 잘못 써놨군요. n입니다. 맨 마지막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f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연쇄법칙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이 결과를 f11 h1, f12 h2, f1n hn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다음에는 f2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f21 h1, f22 h2, f2n hn입니다. 맨 마지막은 fn1 h1, fn2 h2, fnn hn 이와 같이 돼요. 자,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해보세요. 다 전개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1의 제곱 한 번, h2의 제곱 한 번, h3의 제곱 한 번, hn의 제곱 각각 한 번씩 나와요. 제곱은. 그런데 h1, h2 서로 다른 문자들은 두 번 나옵니다. h1, h2 이렇게 돼요. 여기에 h1, h3가 있겠죠. 여기 안 썼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H1, H3가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전개한 거에서 똑같은 게 두 번씩 나오고, 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전개를 한 것을 시그마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Fi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H 보세요. 1 여기 보세요. 1, 1도 있고 1, 2도 있고 1, 3도 있고 1n도 있어요. 2, 1도 있고 2, 2도 있고 2, 3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Hij 이렇게 쓰면 돼요. i는 1부터 n까지, j도 1부터 n까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그마를 쭉 풀었으면 얘네들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풀었은 다음에 이제 공통을 묶어서 재배하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2'T가 이렇게 됐습니다. G2'T가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T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시그마, 그 다음에 Fij, Hj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 j가 1부터 n까지.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성립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표시한 게 이거예요. 실제로 이걸 직접 행렬 풀어보면 저 시그마를 두 번 붙인 거랑 똑같습니다. 즉 얘는 얘와 동치란 얘기예요. 요 h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벡터를 표시한다면 h' 그리고 이 h는 해시한 행렬인데요. 각각의 구성 성분은 이게 편도함수들 1, 1, 1, 2, 1n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성되는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x 스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제 증명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이렇게 h1 선도 주 소행렬식에 0보다 작거나 같고 h2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계속 양, 0도 포함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n승 hn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다 학습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앞서도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뒤에서 요약이 다시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부등호지만 이제 등호가 들어간 형태로 여기 이제 책임 선생님이 이제 등호를 넣은 거는 따로 설명 안 해놨군요. 하지만 이제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등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 다 등호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와 동치로 얘네들을 테스트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다 동치예요. 이렇게 이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필요 조건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n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이게 2차 충분 조건 단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n변수 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2차 필요 조건이 이것이 성립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학습했던 것은 극대, 즉 오목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대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같은 논리로 쌍대 정리로서 우리가 볼록함수일 때는 극소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차 필요 조건은 똑같이 이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필요 조건은 여기가 부등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별도의 증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H라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대신에 이와 같이 미분을 이용해서 전미분을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HI, HJ 대신에 DXI, DXJ로 바꿔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그냥 이걸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볼록이라는 함수라면 극소로 말이 바뀔 것이고, 그럼 1차 필요 조건은 똑같고요. 2차 필요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미분을 이용하면 이게 전미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 이게 다 동치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8장 1절에 1차 필요 조건과 2차 필요 조건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는 2차 충분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